예, 안녕하십니까. 파이썬 프로그래밍 10문제 중에 7번째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p7.py라고 만드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 문제가 뭐였냐면 이 문제였습니다. 숫자를 입력한 다음에 그 숫자의 빈도수 즉 1, 2, 3, 3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결국은 1은 한 번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는 두 번 출력된 거고 3은 두 번 출력된 겁니다. 자, 이렇게 입력된 입력된 큰 수에서 그 각각의 자릿수가 몇 개 출력이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를 매번 실행할 때마다 입력하지 말고 세팅을 한번 해놓고 쉽게 해서 임의의 값을 넣고 요것이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나중에 입력 함수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입력 값은 이제 넘버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자, 요거의 값을 우리는 인풋 함수는 결국은 문자열이기 때문에 문자열 입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 숫자에 보면 1은 한 서너 개 있고 2, 3 쪽에 많이 있네요. 자, 요걸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리스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를 만드는데 자, count라고 하는 변수로 해서 리스트를 만드는데 자, 0을 10개를 출력을 하겠습니다. 출력이 아니고 0을 10개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 위치가 바로 해당되는 숫자의 개수가 되겠죠. 자, 여기 4개, 여기 4개,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결국 맨 앞에 있는 거는 뭐가 돼요? 0의 자리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1의 자리, 2의 자리 해서 9의 자리까지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포문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range. 자, 이때는 뭐냐면 요거의 총 길이를 우리가 구하려고 합니다. 왜 구하려고 하느냐면 여기 길이만큼 반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 한자 한자를 요 카운트에다가 집어넣을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n이라고 해놓고 n은 뭐냐면 여기 문자, 여기 숫자로 된 이 문자열에서 해당 위치 i죠. i가 처음엔 0이니까 여기 0번째 요거죠. 요 값을 이게 문자니까 여기 인트형으로 해서 정수로 바꿔주고요. 그 정수를 n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n은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반복해서 i가 1번째면 2가 n에 들어가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n이 얼마 값이 들어갔는지는 몰라요. 만약에 n이 3이 들어갔다. 그러면 3의 자리에 하나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요게 아주 중요한 기법인데 이건 기억을 꼭 해주세요. count 요거는 C 언어에서도 뭐 자바 다른 언어에서도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번 기말고사에도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자, 이렇게 주면 n이 3이다. 그러면 3의 자리에 2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3의 자리가 얼마 있는지 몰라요. 3의 자리가 기존에 3이었다. 그러면 하나 증가시킨 게 아까는 3개의 빈도수 3번 출력이 됐는데 하나가 증가되니까 4번 출력되는 거죠. 새로운 새로운 숫자가 5가 나왔어요. 그럼 5의 자리에 하나를 더 증가시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 각 자리 만약에 3이면 3이 들어왔다 그러면 0, 1, 2, 3 요 자리가 0이 아니고 1로 바뀌고
그 다음 또 다시 3이 나왔으면 1이 아니고 2로 되고, 또 나왔으면 3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 자리에 숫자를 증가시킵니다. 이 기법은 여러분들이 많은 쓰는 기법이기 때문에, 특히 빈도수 계산하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놓고 이걸 실제로 한번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는 여기 파이썬 설치가 안 돼 있어서 그거 설치를 좀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으로 해서 파이썬 파일을 실행을 시키시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요거는 뭐냐면 0의 자리는, 즉 여기서 0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고, 요 2는 뭐냐면 결국 1이 2번 출력이 됐다는 얘기고, 요거 4는 2가 4번 출력이 됐다는 얘기죠. 여기 쭉 보시면 9는 몇 번 출력됐냐면 여기 한 번 리스트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1이 몇 개 나오고 2가 몇 개 나오고 3이 몇 개 나오고 이렇게 출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형태가 아니고. 자, 그러면 이건 주석 처리하고 어떻게 하시면 돼요? 결국은 폼을 이용해서 뭐 i를 써도 상관없지만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J로 쓰겠습니다. 레인지. 자, 여기서 이제 10을 쓰는 이유는 결국 0, 1, 2, 3, 4, 5, 6, 7, 8, 9까지. 그래서 10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프린트. 자, 지금 뭐냐면 J를 출력을 할 겁니다. J가 뭐예요? 처음엔 0이니까 0의 자리는 몇 개? 0은 몇 개 나왔느냐? 1은 몇 개 나왔느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하죠. 그렇게 해놓고, 카운트, 그 자리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파이썬 소스를 실행을 해주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0은 한 번도 안 나왔고, 1은 2번 나왔고, 여기 이렇게 써도 되죠. 의 빈도수, 이렇게 해주면 조금 더 낫죠. 그리고 여기도 만약에 내가 2를 많이 넣었다. 그러면 이렇게 2를 많이 넣었으니까 8번 나온다고 했죠. 자, 이 상태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다 짠 겁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입력부를 원래는 한번 고정해서 작업을 하고 다 끝났으면 이거를 실질적으로 입력 함수를 이용해서 숫자를 입력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input number. 자,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1, 2, 3, 4, 3, 뭐, 이렇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 6 이유는 이제 숫자를 안 넣었죠. 자, 이렇게 넣으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0은 한 번 넣고, 1은 한 번 있고, 2는 2번 있고, 4는 3번 있고, 5도 3번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번 문제를 풀었고요. 자, 8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파일 하나 만드시고, 8번 문제는 뭐 하는 문제냐면, 자연수의 합을 작성하는 겁니다. 자, 숫자를 입력받아서 그 숫자보다 작은 수의 합으로 표시하기를 원하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입력이 10이에요. 그러면 이 10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언제까지 쭉 해서 n 이렇게 되게, 물론 정확하게 10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합이 1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이렇게 되는 n을 찾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더해주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을 짜겠다는 거죠. 입력된 숫자보다 작은 숫자들로 1부터 순서대로 더하기 한 결과값을 출력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넘버에 일단은
값을 이렇게 넣겠습니다. 18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이렇게 하면 10이 되겠죠. 15 더하기 6 하면 21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18보다는 큰 수니까 15까지 여기까지 15 여기까지 출력이 돼야죠. 그래서 18보다 작은 수가 나오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1부터 5까지만 더하는 결과를 출력하면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인풋 함수는 나중에 만들자고 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요거는 이렇게 할게요. 그냥 넘버라고 하지 말고 n이라고 하죠. 아니면 다음번에 넘버 해놓고 인풋 함수를 통해서 입력받으면 숫자지만 숫자가 문자열로 인식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입력받은 것이 숫자로 취급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결국은 뭐예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이걸 합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합을 구해서 넣는 변수가 필요합니다. 항상 sum은 0으로 초기화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화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값을 넣는다 뭐 이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언제까지 반복할 거냐? 그러니까 1, 2, 3, 4 해서 언제까지 반복을 할 거예요? 원래는 적당한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 적당한 숫자를 기준을 못 잡으니까 일단은 1부터 더해주는데 n까지. 당연히 n까지는 안 갈 겁니다. 그러면 이걸 왜 n까지 하냐? n까지라고 해놓고 반복하다가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면 반복을 중단을 할 겁니다. 중간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까 가장 쉬운 n으로 넣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때 이제 i 값이 이제 처음에 i 값은 얼마냐면 1부터 시작할 겁니다. 여기 지금 1부터 시작하자고 했으니까. 그래서 sum 해놓고 요거는 축약해서 더해주는 거죠. i. 그래서 기존에 있던 sum에다가 i를 덧붙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조건을 아까 얘기했죠. 이게 n까지 가진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 누적을 시켜서 n보다 커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커지기 전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한 것이 n보다 크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n보다 작을 거예요. n보다 작다가 어느 순간 같아지고 또는 같아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같아지거나 또는 커지거나 할 거예요. 그러면 커지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중단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커진 다음에는 이미 커진다는 얘기는 여기 만약에 5까지 했는데 이때는 안 커졌어요. 이때는 15니까 안 커졌어. 근데 그 다음 6을 더했더니 21이 돼서 커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sum에다 21에다가 마지막에 더한 값을 빼줘야 돼요. 그래서 sum에다가 뭘 빼주냐면 sum에 있는 값 중에서 뭐예요? i 마지막에 들어있는 값을 빼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해놓고 브레이크 문을 통해서 반복문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짜 그렇게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sum 값을 출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에러가 생겼는데 어디서 에러가 생겼을까요? 아, 여기 잠깐만요. 어디서 에러가 생겼죠? 아, 여기는 지금 제가 지금 여기 n으로 쓰면 안 되고 넘버로 써야 되죠. 여기서 에러가 생긴 이유는 뭐냐면
요 n은 문자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자열로 지금 인식이 돼서 그래서 오류가 생겼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n을 정수로 바꿔준 이 넘버까지만 반복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러를 해결을 했습니다. 15. 자, 우리가 원하는 15 값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출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으니까 주석 처리하고 출력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냐면 반복문을 쓰는데 J로 이렇게 해서 반복문을 쓰고요. 레인지 여기도 이제 1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2를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요때 계속 여기 어디까지냐면 분명히 i가 6이 맨 마지막 6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6이 아니라 5까지만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i를 쓰면 i가 6이니까 원래 저거는 렌즈는 하나 전 단계까지만 출력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냥 i까지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j 값이 1, 2, 3 이렇게 출력이 되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더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줄바꿈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옆에다 써주란 얘기죠. 자 이렇게 놓고 실행을 해주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도 붙여주죠. 자 여기서 보면 뭐예요? 마지막에 더하기가 생겼어요. 1, 2, 3, 4, 5, 6 해가지고 5까지만 출력해야 되는데 이 더하기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줄여요. 하나를 줄이면 어디까지 더해주겠어요? 4까지 더하겠죠. 자 4까지 더할 겁니다. 4까지 더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붙였으죠. 이렇게 잠깐 띄울게요. 자, 그 다음 4까지 하고 맨 마지막 것만 맨 마지막에 더해주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프린트 그래놓고 맨 마지막에 뭐예요? i가 아닙니다. i-1이 되죠. 그게 5거든요. i가 6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는 해놓고 맨 마지막에 sum을 하면 15가 출력이 되겠죠. 자, 이렇게 원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9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를 보는데요. 9번 문제는 뭐냐면 세변의 길이를 주어지면 그것은 세변의 삼각형 세변의 길이를 가지고 이것이 어떤 삼각형이 되는지를 판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삼각형이 되는 조건은 뭐예요?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뭐예요? 작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가 제일 긴데 A가 B 더하기 C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가장 긴 거의 제곱은 어떻게 돼야 돼요? 나머지 두 개의 제곱 더하기 했을 때 이거의 결과가 같으면 직각 그리고 만약에 앞에 게 크면 둔각 여기가 부등호가 이렇게 되면 그죠? 둔각이에요. 만약에 부등호가 이렇게 되면 작은 거의 제곱이 더 크다. 그러면 예각이 됩니다. 예각. 자, 요걸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입력을 나중에 받고 임의로 값을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10이고 B가 18이고 C가 20이다. 이러면 C가 제일 큰 거죠. 그죠? 그리고 B가 중간이고 A가 제일 작은 거고. 근데 입력된 세 값이 어떤 게 가장 큰 건지 몰라요. 이거는 가장 큰 걸 기준으로 해서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개 중에 어떤 게 큰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세 개를 뭐 변의 길이라고 해서 그냥 사이드라고 할게요. 이렇게 넣고 그냥 A, B, C라고 넣어요. 리스트에 넣는 거죠. 이렇게 넣는 이유는 리스트로 들어가 있으면 여기를 정렬할 수도 있고 여기에 가장 큰 값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맥스라고 할게요. 맥스? 뭐 그렇죠. 그냥 맥스 이렇게 하면 또 맥스라고 하는 함수하고 이름이 똑같아서 T 맥스라고 할게요. 삼각형이 가장 큰 거 트라이앵글. 그래서 T 맥스는 뭐냐면 맥스 해놓고 사이드 이러면 요 리스트에서 가장 큰 값을 요 tmax에다 넣겠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tmin 요거는 사이드에서 가장 작은 것을 선택해서 넣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큰 것과 작은 것 나머지 하나가 이제 중간값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 tmin 민이 아니고 미들. 자, 이렇게 하면 이걸 어떻게 만들 것이냐. 사실은 요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알고리즘을 잘 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간단하게 찾아낼 것이냐 이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건 팁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면 A, B, C를 다 더해요. 그리고 A를 빼고 가장 큰 거 빼고 가장 작은 걸 빼요. 그럼 남는 건 뭐만 남아요? 가운데 값만 남죠. 그래서 sum, side 여기 리스트에 있는 거 다 합계를 다 구한 다음에 거기에서 tmax를 빼고 거기에서 tmin을 빼면 중간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고 실제로 그런 거 한번 보시면 프린트 해가지고 자 가장 큰 거부터 그냥 쓸게요. tmax, tmin, tmiddle. 미들이 중간에 있어야 되죠. 자, 이렇게 놓고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장 큰 것이 먼저 나오고 가운데 게 중간, 그 다음에 작은 것이 맨 마지막 나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렬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어떻게 하냐면 사이드라고 하는 것을 정렬을 해놓고 맨 앞에 있는 게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이렇게 해놔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과 중간 값을 어떻게 찾느냐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먼저 삼각형이 되는 조건이 뭐라고 있어요? 만약에 가장 큰 거 tmax가 뭐예요? tmin하고 미들하고 tmin하고 합한 것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예요? 삼각형이 안 되죠? 그래서 이때는 뭐예요? 프린트 삼각형이 안 된다. 삼각형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뭐예요? 삼각형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중간계가 직각인 걸 판단해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물론 이제 여기서 이거의 제곱은 요거 제곱 빼기 요거 제곱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걸 요 위에다가 이렇게 하죠. 판단한 다음에 디터미넌트 뭐 해서 DT라고 쓰고 아니면 그냥 D라고 써도 되고
이렇게 놓고 뭐예요? t max 곱하기 이렇게 두 번 곱하기 해놓고 그러면 제곱이 되는 거예요. 빼기 t min 제곱 빼기 t middle 이렇게 하면 결국은 a제곱 빼기 b제곱 빼기 c제곱이에요. 그랬을 때 그 값이 0이냐 0보다 크냐 0보다 작으냐. 자, 그래서 만약에 d가 0이면 그럼 뭐예요? 직각인 거예요. 직각. 프린트 직각삼각형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또 물어보는 거죠. d가 0보다 크다. d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앞에 있는 게 크다는 얘기죠. 앞에 있는 게 크니까 뭐예요? 앞에 있는 게 크니까 둔각이 되겠죠. 그래서 프린트 둔각삼각형.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면 그때는 뭐 물어볼 필요 없이 세 개 중에 하나니까 프린트 뭐예요? 예각삼각형. 이게 끝입니다. 자, 그래 놓고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여기 삼각형이 되고 예각삼각형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하면 돼요? 입력을 받으면 되죠. 이게 정수로 입력받아야 되니까 int 함수를 통해서 input 함수를 넣어서 하시면 되죠. number. 그죠? 3번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를 B, C 이렇게 놓고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5, 3, 4 이거는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직각삼각형이죠? 직각삼각형이라고 결과가 나옵니다.